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동시에 신주 발행이나 기업 매각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양공항이 자칫 유령 공항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들어 군부대 포사격 훈련으로 인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군부대 사격장에서만 42건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달 법안 통과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4월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에 대해 379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 주택 지원과 소상공인 복구비 등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영난으로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한 플라이 강원이 끝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투자금 유치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신주 발행이나 기업 매각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거점 항공사의 운항 중단 사태로 양양공항 활성화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여야 할 양양공항 국내선 창구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합실은 텅 비었고 비행 일정을 알리는 전광판 역시 모두 꺼졌습니다. 양양공항의 유일한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이 지난 20일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태로 이용객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릉의 한 고등학교는 23일 양양에서 제주도로 4일간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부랴부랴 김포공항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5월 말 이후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생겨도 저희가 어쨌든 미리 예약을 한 거니까 단체인데 저희 일정은 소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공문도 보내긴 했었죠. 사실 별 의미가 없게 되었지만. 필리핀과 대만, 일본 등 국제선은 이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3대나 됐던 여객기는 리스료 체납 등으로 반납하면서 현재는 항공기 1대가 전부입니다. 이미 예약했던 국내선 승객들에게는 항공료를 모두 환불하고 다른 항공편 이용 시 항공료와 교통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공사 측은 23일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7월부터는 운항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플라이 강원 관계자는 기업 회생 신청 후에 신주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기업 매각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용객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태 해결을 위해 항공사 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실현 가능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플라이 강원의 운항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장기간 운항 중단이 되니까 그 사이에 저희는 지금 다른 저가 항공사를 좀 국내선인만이라도 야양 제주 노선에 좀 다른 항공사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뭐 다른 방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지. 양양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38만 명을 넘어서면서 2002년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번 사태로 공항 활성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양공항이 이른바 유령공항으로 다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항공사 측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군부대 포 사격 훈련으로 인한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이틀 사이에 포사격 훈련으로 인한 산불이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나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나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 헬기가 불을 끄기 위해 연신물을 퍼나릅니다.
지난 17일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장면입니다. 군부대 포사격 중 화재가 발생한 건데 불은 축구장 3분의 2 면적인 산림 0.5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강릉 대형 산불을 경험한 시민들은 지난 4월의 악몽이 재현될까 불안에 떨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군부대 사격장에서는 4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10건 안팎의 산불이 군부대 포사격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군부대 포사격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불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포사격 훈련 중 발생한 산불은 모두 6건. 이 중 3건이 지난 17일부터 이틀 새 강릉과 철원에서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3건 모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인 가운데 발생하면서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위기경보가 아직 관심 단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에 의한 화재 위험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강한 바람이 동반될 시에는 대형 화재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포사격과 관련해 화재 예방을 위한 관련 지침을 준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사격 훈련 전 포탄이 떨어지는 피탄지에 살수 조치를 했고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해 진화회기와 인력 등도 대기했다는 겁니다. 사격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임차회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살수 작업도 다 진행을 했고요. 절차들은 저희가 다 준수를 해서 사격을 진행한 겁니다. 포사격으로 인한 잦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도 소방당국이나 지자체가 훈련을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지자체는 산불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경계 단계에는 군의 사격 훈련 자제 요청을, 심각 단계에는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 3월 화천에서는 강원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군부대 포사격 중 화재가 발생해 산림 3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가운데 훈련을 강행하다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군의 포사격 훈련으로 인해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산불로 인한 많은 부분들에서 제도적으로 군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서 이런 매뉴얼을 앞으로 잘 만들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의 훈련이라지만 큰 불로 번질 경우 자칫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과 지자체가 협조해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4월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에 대해 379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임시 조립주택 지원을 위해 163억 원을,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8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주택 복구는 실건축비를 고려해 50제곱미터 전파 기준으로 건축비의 100%인 9천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업체당 복구비 500만 원과 긴급 경영 안정자금 최고 3억 원 범위 내에서 10년간 융자를 지원합니다.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허혈성 심장 질환과 청력 손실 발병률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군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민 414명의 원주 비행장 군용기 소음 피해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음 대책 지역 내 학교에 대해 차음량을 조사한 결과도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보건법상 소음 기준인 55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로 횡성군과 유사하지만 군 비행장이 없는 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음과 연관이 높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청력 손실 질병이 횡성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서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일보 22일자 기사입니다. 강원특별법 운명의 날, 22일 법안심사 정쟁 속 파행이라는 기사인데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법안 심사가 22일 예정돼 있었는데 안건에서 법안이 아예 빠졌습니다. 22일 2시 기준으로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법안 심사가 미뤄지면 5월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정치권의 합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실까요? 기존의 강원특별법 개정안은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법안 심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행안위가 의원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또 22일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 상정이 돼서 강원특별법은 안건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다만 22일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강원특별법이 안건에 포함되거나 25일 행안위 전체 회의 전에 법안 소위를 한 차례 더 여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0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안에 반드시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만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5월 달 개정이 무산되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아무런 특례와 권한 없이 출범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22일자 기사인데요.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도 적극 대응 나서야라는 기사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가 됐죠. 그런데 바다와 인접한 타 지자체는 정부에 여러 건의를 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강원도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실까요?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북, 부산, 제주 등은요, 오염수 대응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정부 수매 건의 등을 요청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 강원도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 등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장비를 마련해 수시로 오염도를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원전 오염수 검사 장비를 도 차원에서 2대 구매해 해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해선 정부 수매 건의 외에도 어민이 받는 피해를 보전하는 여러 정책을 해수부와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22일 도의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5월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도의원들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강원특별법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인라인, 킥보드가 도로에서 차로 간주돼 신호 위반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전히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 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며 보도 침범, 음주 운행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26일까지 2023년 학예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관내 기업체로 참여 기업에는 사업 종료 후 대학생 인건비와 주휴수당이 지원됩니다. 학예 대학생 직장체험 활동은 7월 3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21명을 선발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